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 세안은 어떻게 하시나요? 물로 가볍게 헹구시나요? 아니면 클렌징 폼으로 두세 번 문질러 깨끗하게 지워지시나요? 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 물로만 세안하거나 클렌징 폼을 한 번만 사용한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간단한 습관이 피부를 망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로드리게스 박사이고 85세입니다. 50년 넘게 의료 전문가로 활동하며 수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건강한 피부의 비결을 연구해왔습니다. 오늘은 매일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지우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단 3분 만에 배울 수 있는 올바른 세안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으로 피부를 1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매일 다양한 고민을 안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부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 심각해지는 문제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스킨케어 제품을 꾸준히 바르는데도 피부가 건조하고 여드름이나 붉어짐이 계속 생기는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72살 카르멘 세뇨라 할머니도 그런 사람 중 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저녁에는 클렌징 폼으로 2번 세안하며 누구보다 피부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작은 여드름이 자꾸만 나고 볼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왜 얼굴이 이렇게 빨개요? 라고 물으면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으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은 답답했습니다. 피부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카르멘 씨에게 자외선 차단제는 어떻게 지우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한 듯이 클렌징 폼으로 2번 문지른 후 물로 헹궈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문제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잘못된 세안 방법이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강하게 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물이나 일반 클렌징 폼으로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강한 세안을 반복하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어 여드름, 건조함,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제 환자 중 80%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무의식적으로 하는 세안법이 피부에 해로운 건 아닌지 궁금하신가요?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화려한 화장품이나 비싼 시술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카르멘 씨도 제가 가르쳐준 간단한 세안법을 단 3일 동안 실천하셨고 일주일 후 환한 미소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훨씬 매끈해진 것 같아요. 손주들이 제 피부를 만지고 싶어 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변화는 약이나 시술 때문이 아니라 3분 동안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이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선물 하나 드릴게요. 자외선 차단제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3분 세안법을 배워보세요. 여러분의 피부 타입에 맞는 세안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클렌징이 피부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비법을 알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어요. 자, 세뇨라 카르멘이 어떻게 다시 건강한 피부를 되찾았는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물로만 세안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물로만 세안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세안 습관을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물로 헹구거나 비누로 한 번만 문지른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이 피부를 망치는 첫 번째 실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단단히 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물만으로는 절대 세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흔한 실수와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건강한 피부를 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68세 환자였던 파트리시아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매일 아침 손주들을 위해 정성껏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식물원 산책을 즐기셨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바르셨지만 저녁에는 물로만 세안하셨습니다. 파트리시아 씨는 미소를 지으며 어렸을 때부터 해왔기에 별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들이 할머니, 왜 얼굴이 이렇게 건조하세요? 피부가 거칠어지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셨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파트리시아 씨의 피부를 진찰해보니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었으며 곳곳에 작은 여드름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원인은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물로만 씻으면 안 될까요?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과 땀에 쉽게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특히 산화아연이나 이산화티타늄과 같은 미네랄 자외선 차단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피부에 야름막을 형성하여 자외선을 반사하는데 이 막은 물로 문지르더라도 거의 제거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로만 세안한 후에도 자외선 차단제의 70% 이상이 피부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잔여물은 모공을 막고 피지와 섞여 여드름이나 염증을 유발합니다. 심지어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고 잔주름을 더욱 깊어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안 후 피부가 당기거나 건조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는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을 해볼까요? 손등에 자외선 차단제를 살짝 바르고 젖은 흰 수건으로 문질러 보세요. 수건에 흰 자국이 남거나 미끄럽다면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실험을 환자분들께 추천하는데 모두 결과에 놀라시더군요. 파트리시아 씨도 이 실험을 해보시고는 이렇게 많이 남을 줄은 몰랐어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파트리시아 씨는 물로만 씻는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물로만 씻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피부에 부담 없이 3분 만에 실천할 수 있는 세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잘 달라붙는 이유와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 종류에 따라 세안 방법을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통해 제가 확인한 것은 피부 건강은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파트리시아 씨도 제가 가르쳐준 간단한 방법으로 단 일주일 만에 피부가 훨씬 매끄러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피부가 더 예뻐요. 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셨을 때 그 환한 미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떠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물로만 자외선 차단제를 씻는 습관을 바꾸는 정말 쉬운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세안 습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물로만 씻으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음에는 더 맞춤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외선 차단제 종류와 피부 상태에 따른 클렌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 꿀팁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라벨을 꼼꼼히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SPF 50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함부로 선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자외선 차단제 이야기를 꺼내면 대부분 웃으며 다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에 따라 피부에 미치는 영향과 세안법은 완전히 다르죠.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의 두 가지 주요 유형인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와 무기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종류가 사용하는 제품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데는 이 작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피부를 1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70세 환자였던 테레사 씨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지역센터에 가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햇살 좋은 날에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와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화끈거리고 빨개졌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테레사 씨는 자외선 차단제를 물로만 씻어냈는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던 제품은 SPF 50PA++였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좋다고 해서 샀다고 했지만 왜 매번 피부가 더 나빠지는 걸까요? 손주들은 할머니, 얼굴이 빨개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자를 쓰고 싶어 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화학 성분으로 자외선을 흡수하여 피부를 보호합니다. 실내에서 가볍게 바르기에 적합하며 클렌징 폼 하나로 비교적 쉽게 지워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는 경우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로 충분합니다. 반면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산화아연이나 이산화티타늄과 같은 물질로 피부에 야름막을 형성하여 자외선을 반사합니다. 등산이나 골프와 같은 야외 활동에도 적합하지만 피부에 단단히 밀착되어 물이나 일반 클렌징으로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80% 이상의 잔여물을 남길 수 있으므로 2단계 클렌징이 필수적입니다. 테레사 씨의 경우 미네랄 자외선 차단제를 물로만 씻어내려고 하다가 피부에 잔여물이 쌓여 얼굴이 화끈거리고 붉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가 화학 성분인지 무기 성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제품 라벨을 확인하세요. 먼저 SPF와 PA 지수를 확인하세요. SPF는 UVB 차단 지수를, PA는 UV 차단 지수를 나타냅니다. SPF 50PA++라고 적혀 있으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강한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산화아연이나 이산화티타늄이 함유되어 있으면 무기 성분, 옥티녹세이트나 아보벤존이 함유되어 있으면 화학 성분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라벨 읽는 법을 가르칠 때 이것이 피부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테레사 씨도 라벨을 확인하고 미네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날에는 2단계 클렌징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테레사 씨는 환하게 웃으며 선생님, 얼굴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부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네랄 자외선 차단제는 건성 피부에는 자극적일 수 있고
화학자외선 차단제는 지성 피부에는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피부 건강은 자신에게 맞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씨는 손주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작은 변화 덕분에 테레사 씨가 사진 속에서 보여준 미소는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자외선 차단제 라벨을 확인해 보세요. 화학 성분 자외선 차단제인지, 미네랄 성분 자외선 차단제인지 궁금하시죠? 라벨을 보고 미네랄 성분 자외선 차단제라는 걸 알게 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맞춤 클렌징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를 알았으니 피부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고 그에 맞는 클렌징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가 바로 건강한 피부를 위한 비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 비법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지우느라 바쁠 때는 피부 상태를 잊기 쉽습니다. 내 피부가 지성인지, 건성인지, 민감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클리닉에서 환자분들께 피부 건강의 첫걸음은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지우려면 먼저 자신의 피부 타입과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로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지식이 당신의 피부를 더욱 건강하고 생기 넘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76살 환자였던 세뇨라 이사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손녀의 결혼식 전에는 피부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셨습니다.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클렌징 오일로 꼼꼼하게 세안하셨죠. 그런데 결혼식 전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볼은 마치 벗겨질 듯 거칠어졌습니다. 세뇨라가 제게 와서 울었습니다. 선생님, 웨딩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이런 제 얼굴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주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요. 진찰을 받았을 때 문제는 피부가 건조하고 강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피부가 건조했는데 잘못된 클렌징 방법을 사용하니 자극과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사벨 씨는 자신의 피부가 민감한지 몰랐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부는 크게 지성, 건성, 민감성, 복합성 피부로 나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더 건조하고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60% 이상이 건성 또는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피부 타입을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저녁에 세안을 하고 2시간 동안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지 마세요. 그런 다음 거울을 보고 피부를 만져보세요. 얼굴이 기름지고 번들거린다면 지성 피부입니다. 당기고 건조하다면 건성 피부입니다. 따끔거리거나 쉽게 붉어진다면 민감성 피부입니다. 복합성 피부라면 T존이 유분감이 많고 볼이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테스트는 집에서 5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이사벨 씨도 이 테스트를 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피부는 건성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피부 상태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외선 차단제와 클렌저는 피부 타입에 따라 선택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성 피부에는 유기농 자외선 차단제와 순한 클렌저가 좋고 지성 피부에는 폼 클렌저가 함유된 가벼운 유기농 자외선 차단제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라면 미네랄 자외선 차단제일지라도 자극이 적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뇨라 이사벨의 경우 건성 피부에 강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자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어 피부가 더 민감해졌습니다. 저는 세뇨라 이사벨에게 순한 클렌저를 선물했고 일주일 후 그녀는 웨딩 사진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꼭 껴안고 할머니, 피부가 정말 예쁘시네요. 라고 말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세안 후 2시간 후 피부가 어떤지 궁금하신가요?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깨달은 건 피부 건강은 화려한 화장품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사벨 씨도 이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피부를 이해하게 되었고 세안 방법을 바꾼 후 피부가 훨씬 매끄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밤 이 테스트를 해보고 결과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성, 건성, 민감성 피부 모두 만족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피부에 맞는 더 많은 세안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부 상태를 알았으니 잘못된 클렌징 방법이 피부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특히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중 세안이 실제로 피부에 해로울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클렌징 오일을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지우기 위해 2번 세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중 세안이 피부를 깨끗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애써 노력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의 세안 습관을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2번 세안해야 깨끗하게 지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이중 세안이 실제로 피부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잘못된 이중 세안이 피부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그리고 그 과학적 이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세안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69세 환자였던 세뇨라 베아트리스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동네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매주 공연 의상을 차려입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저녁에는 클렌징 오일로 2번 세안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가 깨끗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합창단 공연이 끝나고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아파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볼에는 작은 여드름이 가득했고 얼굴 전체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병원에 찾아와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정말 열심히 관리했는데 라고 불평했습니다. 진찰 결과 강한 클렌징 오일로 인해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고 민감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중 세안은 왜 문제가 될까요? 핵심은 피부 보호막, 즉 산성막입니다. 산성막은 피부 표면에 있는 얇은 막으로 박테리아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이 막은 건강을 위해 pH 4.5에서 5.5 사이의 약산성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한 클렌징 오일이나 티슈를 사용하면 이 산성막이 벗겨져 피부가 알칼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 박테리아가 침투하거나 염증을 유발하기 쉽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세안은 피부 장벽을 30% 이상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뇨라 베아트리체의 경우 클렌징 오일로 매일 2번 문지르는 것.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당신의 피부를 10년은 젊어 보이게 하는 첫 단계로 이러한 작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70세 환자 테레사 씨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지역센터에 가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햇살 좋은 날에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지만 어느 날 병원에 와서 선생님, 얼굴이 화끈거리고 빨갛게 달아올라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불평했습니다. 테레사 씨는 자외선 차단제를 물로만 씻어냈는데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던 제품은 SPF 50+++ 미네랄 자외선 차단제였습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좋다고 해서 샀다고 했지만 왜 매번 피부가 나빠지는 걸까요? 손주들은 할머니, 얼굴이 빨개요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신 모자를 쓰고 싶어 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화학 성분으로 자외선을 흡수하여 피부를 보호합니다. 실내에서 가볍게 바르기에 적합하며 클렌징 폼 하나로 비교적 쉽게 지워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는 경우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로 충분합니다. 반면 미네랄 자외선 차단제는 산화아연이나 이산화티타늄 등의 성분으로 피부에 야름막을 형성하여 자외선을 반사합니다. 등산이나 골프 등 야외 활동에도 좋지만 피부에 단단히 밀착되어 물이나 일반 클렌징으로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미네랄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80% 이상의 잔여물을 남길 수 있으므로 2단계 클렌징이 필수적입니다. 테레사 씨의 경우 미네랄 자외선 차단제를 물로만 씻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피부에 잔여물이 쌓여 얼굴이 뜨겁고 붉어졌습니다.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가 화학 성분인지 무기 성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제품 라벨을 확인하세요. 먼저 SPF와 PA 수치를 확인하세요. SPF는 UVB 차단, PA는 UV 차단 수치를 나타냅니다. SPF 50++라고 적혀 있으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산화아연이나 이산화티타늄이 들어있으면 무기 성분, 옥티녹세이트나 아보벤존이 들어있으면 화학 성분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 라벨을 읽는 것이 피부 보호의 첫걸음이라고 말합니다. 테레사 씨도 라벨을 확인하고 미네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날에는 투스텝 클렌징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테레사 씨는 환하게 웃으며 선생님, 얼굴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의 종류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피부 상태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네랄 자외선 차단제는 건성 피부라면 자극적일 수 있고, 화학 자외선 차단제는 지성 피부라면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피부 건강은 자신에게 맞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씨는 이 작은 변화 덕분에 손주들과 사진 찍을 때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진 속 테레사 씨가 보여준 미소는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지금 집에 있는 자외선 차단제 라벨을 확인해 보는 건 어떠세요? 화학 자외선 차단제인지, 무기 자외선 차단제인지 궁금하시죠? 라벨을 보고 무기 자외선 차단제라는 걸 알게 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개인 맞춤형 클렌징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어떤 종류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지 알았으니 어떻게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올바른 클렌징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이 다음 단계가 피부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비법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지우느라 바쁠 때는 피부 상태를 잊기 쉽습니다. 내 피부가 지성인지, 건성인지,
아니면 민감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항상 피부 건강의 첫걸음은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지우려면 먼저 자신의 피부 타입과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로 피부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지식이 여러분의 피부를 더욱 건강하고 생기 넘치게 만들어 줄 거예요. 76세 환자였던 세뇨라 이사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손녀의 결혼식 전에는 피부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셨습니다.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클렌징 오일로 꼼꼼하게 세안하셨지만 결혼식 전날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볼은 마치 벗겨질 듯 거칠어졌습니다. 세뇨라가 제게 와서 울었습니다. 선생님, 웨딩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이런 제 얼굴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주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요. 진찰해 보니 문제는 피부가 건조하다는 것이었고 강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피부가 건조한데 잘못된 클렌징 방법을 사용하니 자극과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사벨 씨는 피부가 예민한 줄 몰랐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부는 크게 지성, 건성, 민감성, 그리고 복합성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더욱 건조해지고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60% 이상이 건성 또는 민감성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부 타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집에서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저녁에 세안하고 2시간 동안 스킨케어 제품을 바르지 않은 채 기다렸다가 거울을 보고 피부를 만져보세요. 얼굴이 기름지고 번들거리면 지성 피부입니다. 얼굴이 당기고 건조하면 건성 피부입니다. 따끔거리거나 쉽게 붉어지면 민감성 피부입니다. 복합성 피부라면 T존이 자주 기름지고 볼이 당기는 편입니다. 이 테스트는 집에서 5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이사벨 씨도 이 테스트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제 피부는 건성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피부 상태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외선 차단제와 클렌저는 피부 타입에 따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성 피부에는 유기농 자외선 차단제와 순한 클렌저가 좋고 지성 피부에는 가벼운 유기농 자외선 차단제와 폼 클렌저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라면 미네랄 자외선 차단제일지라도 자극이 적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사벨 씨의 경우 건조한 피부에 강한 클렌징 오일을 사용했더니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어 피부가 더 예민해졌습니다. 제가 순한 클렌저를 줬더니 일주일 후 결혼 사진에서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를 꼭 껴안고 할머니, 피부가 정말 예뻐요. 라고 말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세안 후 2시간 후 피부가 어떤지 궁금하신가요? 5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깨달은 건 피부 건강은 화려한 화장품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사벨 씨도 이 테스트를 통해 자신의 피부를 이해하게 되었고 세안 방법을 바꾼 후 피부가 훨씬 매끄러워졌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이 테스트를 해보고 결과를 댓글로 공유해보세요. 피부가 지성이든 건성이든 민감성이든 여러분의 피부에 맞는 클렌징 팁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부 상태를 알았으니 잘못된 세안법이 피부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알아볼 시간입니다. 특히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중 세안이 실제로 피부에 해로울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세안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 이 소중한 비밀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를 지우기 위해 클렌징 오일을 바르고 2번 세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중 세안이 피부를 깨끗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애써 노력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의 세안 습관을 물어보면 자외선 차단제를 완벽하게 지우려면 2번 세안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이중 세안이 오히려 피부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잘못된 이중 세안이 피부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그리고 그 과학적 이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의 세안 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69세 환자였던 세뇨라 베아트리스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는 동네 합창단에서 노래하고 매주 공연 의상을 차려입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고 저녁에는 클렌징 오일로 2번 세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피부가 깨끗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합창단 공연을 마치고 나서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아파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뺨에는 작은 여드름이 잔뜩 돋아 있었고 얼굴 전체가 붉게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병원에 와서 선생님, 제가 뭘 잘못한 거에 이렇게 꼼꼼하게 관리했는데 라고 투덜거렸다. 진찰을 받아보니 문제는 강한 클렌징 오일 때문에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어 예민해진 것이었다. 이중 세안은 왜 문제를 일으킬까요? 핵심은 피부 보호막, 즉 산성막입니다. 산성막은 피부 표면에 있는 얇은 막으로 박테리아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이 막은 건강을 위해 pH 4.5에서 5.5 사이의 약산성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한 클렌징 오일이나 티슈를 사용하면 이 산성막이 벗겨져 피부가 알칼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 박테리아가 침투하거나 염증을 유발하기 쉽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세안은 피부 장벽을 30% 이상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뇨라 베아트리체 씨가 매일 2번 클렌징 오일로 문지르는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거울을 보니 피부가 벗겨지고 볼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제게 와서 선생님, 손주들에게 책 읽어주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라고 물었죠. 세노라 루스의 민감성 피부를 진찰해보니 이중 세안은 너무 강했습니다. 이중 세안은 민감성, 건성 또는 이미 손상된 피부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민감성 피부는 자극에 약하기 때문에 강한 클렌징 오일이나 폼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건성 피부는 천연 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중 세안은 수분과 유분을 더 많이 빼앗아 당김과 각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나 염증이 있는 피부처럼 손상된 피부는 상처를 자극하고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민감성 피부의 65%는 이중 세안으로 인해 자극과 염증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피부는 얇고 민감하기 때문에 강한 세안법은 피부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피부가 이중 세안을 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밤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평소처럼 세안하고 10분 후에 거울을 보세요. 피부가 붉거나 당기거나 따끔거리거나 거칠다면 이중 세안이 피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노라 루스도 이 테스트를 하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피부가 너무 예민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세노라 루스에게 이중 세안 대신 클렌징 밀크와 약산성 클렌저를 추천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노라 루스 씨는 도서관에서 손주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며 이제 피부 걱정 없이 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뺨에 입을 맞추며 할머니, 피부가 매끈해 보이시네요. 이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세안 10분 후 피부가 어떤지 궁금하시죠? 라고 말하는 모습은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며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때 피부가 가장 건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중 세안이 피부에 맞지 않는다면 억지로 2번 문지르지 마세요. 대신 지난번 세션에서 알려드린 클렌징 밀크나 약산성 클렌저로 부드럽게 관리하세요. 이 작은 변화가 피부를 편안하게 유지해줄 것입니다. 이제 이중 세안을 피해야 하는 피부 유형을 알았으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제대로 바르는 것 또한 피부 건강의 큰 비결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과 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중 세안을 하시나요? 아니면 한 번만 해도 충분할까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맞춤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세요. 이 소중한 비결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부드럽게 지우는 세안법과 이중 세안 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피부 건강을 위해서는 세안만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혹시 얼굴에 거칠게 바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자외선 차단제 사용법을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웃으시며 SPF 지수가 높은 제품을 바르면 해결될 줄 알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가 피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들이 피부를 더 젊고 건강하게 오래 유지해 줄 거예요. 75세 환자 세노라 안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친구들과 배드민턴을 치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히 발랐지만 귀와 목에는 바르는 것을 잊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들이 할머니, 귀에 뭐 바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귀가 붉고 따끔거리는 피부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와서 선생님,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열심히 발랐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고 불평했습니다. 진찰해보니 문제는 얼굴에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귀와 목은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햇볕에 노출된 피부가 자극을 받아 염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적절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SPF 32 이상, PA+++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SPF는 UVB 차단, PA는 유벌 차단을 의미하며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면 피부 노화를 40%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SPF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높은 SPF는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SPF 50 중 30, PA++가 적당합니다. 안나 세뉴라, 세이뉴라 에너는 SPF 50PA 플러스 제품으로 바꾼 후 피부가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두세 시간마다 덧바르는 것입니다.
땀이나 마찰로 인해 자외선 차단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특히 야외 활동이 많을 때는 자주 덧발라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 그리고 오후 산책 후 한 번 덧바르라고 조언합니다. 간단한 습관이지만 꾸준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안나 씨도 배드민턴을 치기 전에 덧바르는 습관을 들였고, 그 덕분에 피부 자극이 줄었습니다. 손주들이 피부가 깨끗해졌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안나 씨의 미소가 더욱 환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귀와 목에 꼼꼼하게 바르는 것입니다. 귀와 목은 놓치기 쉽지만 이 부위는 햇빛에 직접 노출되어 피부염이나 색소 침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손가락 2마디 분량을 덜어 얼굴 전체, 귀, 목에 부드럽게 펴 발라주세요. 저는 환자분들께 거울을 보면서 귀 관리를 하라고 권합니다. 안나 세뇨라 님도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손주들 앞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SPF 30 이상,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주고 귀와 목에도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피부를 1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해줄 거예요.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피부 건강은 작은 디테일들이 쌓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실 때 귀와 목도 관리하실 건가요? 댓글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서 느낀 점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맞춤화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지우는 비법을 모두 배우셨네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요약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소중한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지우는 비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물로만 세안하는 것의 한계부터 이중 세안의 위험성, 그리고 클렌징 밀크와 약산성 클렌저의 마법 같은 효과까지 피부 건강에 대한 소중한 지식도 공유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피부를 1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하는 간단한 습관들을 정리해 볼까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피부와 마음까지 놀랍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자,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물로만 씻는 대신 클렌징 밀크로 자외선 차단제를 부드럽게 제거하세요. 약산성 클렌저로 피부의 산성막을 보호하세요. 민감성 또는 건성 피부인 경우 이중 세안은 피하고 귀와 목에는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세요. 이 세 가지 습관은 하루 3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70세 환자인 세노라 카탈리나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일주일 만에 피부가 촉촉해지고 여드름이 사라졌습니다. 세노라 카탈리나 씨는 공원에서 손주들과 사진을 찍으며 환하게 웃으며 손주들이 자신의 피부를 칭찬했다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도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하세요. 세면대 앞에 클렌징 밀크와 약산성 클렌저를 꺼내놓고 3분만 투자하세요. 냉장고나 거울에 클렌징 밀크와 약산성 클렌저라고 적힌 메모를 붙여두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 후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면 왜 더 일찍 하지 않았는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피부 건강은 자신감으로 돌아옵니다.
손주들과 사진을 찍거나 거울을 볼 때 당신의 피부가 보내는 감사를 느껴보세요. 이 비밀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소중한 지혜가 더 널리 퍼질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피부 변화를 공유해주세요. 클렌징 밀크를 사용했더니 피부가 매끈해졌어요. 같은 이야기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와 행복한 노년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밤 3분 만의 작은 변화로 피부를 깨워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